훈민 한자 원리로 배우는 중학교 한자 자습서 상권 제1강 1번 기본획과 수와 지사자입니다. 먼저 한일입니다. 여러분은 기초학습 과정에서 한일부터 열십까지 숫자 공부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글자들이 여러가지 다른 뜻으로 파생하는 원리와 그리고 그 뜻을 알고 또 한자어를 공부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기초학습편의 390글자를 공부하지 않았으면 계속하여 한자를 배워 나갈 때 그 부분 글자의 뜻을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자를 배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중학생이나 또 한자를 배워서 상당히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 글자를 배우는 공부는 훈민 한자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꼭 그 과정을 약 40시간, 그러니까 2달 동안의 공부를 하고 이 과정을 배워 나가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먼저 한일입니다. 도움이 그리면 손가락 하나를 펴서 수요 하나를 가리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대전에서는 주사릭에 한일을 결합했는데 주살은 줄이 달린 화살이란 뜻이고 한일은 주사를 한 번 쏜다는 뜻입니다. 소전에서는 선분을 한 번 가르고 수요 하나를 나타내었고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는 해서의 고유한 모양으로 변형하여 한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한일은 손가락 하나로 수요 하나를 가리켜 나타내는 것을 선분을 한 번 가로고 숫자 1, 하나 또 한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1인이 있고 차례수로 써서 이 첫째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1등이 있고 한 가지로 되니 3, 온통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1변이 있고 한일이 한자의 구성에서 부분 글자로 쓰일 때는 여러가지 불특정 사물을 가리킨다는 뜻을 나타내는 지소자입니다. 지소자는 가리킬지 바탕소 글자자인데 지사자를 만드는 바탕이 되는 곧 하나의 부호로 쓰인다는 뜻입니다. 보기를 들면 하늘천에서 한일은 하늘을 가리키고 설립에서는 땅을 가리키고 위상과 아래하에서는 기준선을 가리키고 또 끝말과 안일미에서는 나무 가지를 가리키고 또 근본본에서는 나무의 뿌리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불특정 사물을 가리킨다는 뜻에서 가리킬 일입니다. 훈과 음은 한일, 하나일, 첫째일, 온통일 가리킬 일입니다. 다음은 두이입니다. 도음이 그리면은 손가락 두 개를 펴서 수요 둘을 가리켜 나타내었습니다. 대전에서는 주사릭의 두이를 결합하여 주사를 두 번 쏜다는 뜻이고 이 소전에서는 선분을 위아래로 두 번 가로그어서 숫자 2를 나타내었고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에서는 해서의 고유한 모양으로 변형하여 두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두이는 손가락 두 개를 펴서 수요 둘을 나타내는 것을 선분을 위아래로 두 번 가로그 일, 두 또는 둘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2인이 있고 차례수로 써서 이 둘째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2등이 있고 두 번이라는 횟수를 나타내어 3, 거듭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2중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두이, 둘이, 둘째이, 거듭이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한일은 선분을 한 번 가로그어서 수요 하나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한일입니다. 두이는 선분을 위아래로 두 번 가로그어서 수요 2를 나타내었습니다. 훈과 음은 두이, 둘이입니다. 다음은 석삼셋삼입니다. 도음이 그리면은 손가락 셋을 펴서 수요 셋을 나타내었습니다. 대전에서는 주사리에 석삼을 결합하여 주사를 세 번 쏜다는 뜻이고 소전에서는 선분을 세 번 가르고 수요 셋을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의 고유한 모양으로 변형하여 석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석삼, 세삼은 손가락 세 개를 펴서 숫자 셋을 나타내는 것을 선분을 위아래로 세 번 가르고 일석 또는 셋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3일이 있고 차례수로 써서 이 셋째라는 뜻이며 보기로 삼남이 있고 횟수를 나타내어 3, 세 번 또는 거듭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제3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석삼, 세삼, 셋째 삼, 세 번 삼입니다. 다음은 넉사, 네사입니다. 도움이 그리면은 손가락 넷을 펴서 수요 넷을 나타내던 것을 대전에서는 선분을 네 번 가르고 수요 넷을 나타내었고 이
대전의 글자가 산과 사를 눈으로 쉽게 구별하기 위하여 전국시대부터 지금의 글자로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전의 넉사의 글자가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서문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변형하여 넉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넉사, 네사는 두 이의 두 이를 합한 글자 또는 손가락 4개를 펴서 숫자 넷을 나타내는 것을 선분을 위아래로 4번 가로그 1, 넉 또는 넷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사방이 있고, 차례수로 써서 이 넷째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사녀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넉사, 네사입니다. 넷째 사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석사음은 선분을 3번 가로고 수요 셋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석삼, 세삼입니다. 다음은 넉사입니다. 넉사는 선분을 4번 가로고서 수요 넷을 나타내었는데 3과 4를 한눈에 구별하기 위하여 전국시대부터서 지금의 글자로 글자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넉사입니다. 다음은 다섯오입니다. 도움이 그리면은 손가락을 5개를 펴서 수요 5을 나타내었습니다. 다섯오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위에 가로근 한획은 하늘을 가리키고 그리고 밑에 한일은 땅을 가리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부분 글자는 음양이 엇걸리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문으로 그리고 또 그 모양도 변형하여 다섯오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다섯오는 손가락 5을 펴서 수요 5을 나타낸 글자로 지금의 글자는 하늘과 땅 사이에 음양이 엇걸려 교차하듯이 열의 절반이 되는 수가 1, 5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5분이 있고, 차례수로 써서 이 다섯째 또 5번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5월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다섯오, 다섯째 오, 또 5번 오입니다. 다음은 여섯육입니다. 도음이 그리면은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3개씩 6개를 펴서 수요 6을 나타내었습니다. 여섯육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들어갈 입에 8팔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들어갈 입이 변형한 모양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8팔이 글자의 발로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두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여섯육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여섯육은 양손의 세 손가락을 각각 펴서 6이라는 수를 나타내던 것을 여섯은 바로 안에 드는 짝수로서 8보다 적은 수가 1, 6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6척이 있고, 차례수로 써서 이 여섯째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6회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여섯육, 여섯째 육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글자의 자원을 모두 이해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를 보고 다섯오라고 읽고 또 다섯오라는 한자를 이렇게 쓸 줄 알면 됩니다. 여섯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다섯오는 하늘과 땅 사이에 음양이 엇걸려 교차하듯이 하늘열이라고 하고 또 땅을 영이라고 하면 그 중간 되는 수가 5이라는 뜻에서 다섯오입니다. 다음은 여섯육입니다. 여섯육은 바로 안에 드는 짝수로서 8보다 적은 수가 6이라는 뜻에서 여섯육입니다. 훈과 음은 여섯육입니다. 다음은 일곱칠입니다. 도음이 그리면은 왼손과 오른손의 손가락을 모두 7개를 펴서 수요 7을 나타내었습니다. 일곱칠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10의 내리근 획을 3번 구부려 열에서 셋을 뺀 수가 7이라는 것을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그리고 그 모양을 줄이고 해서의 고유한 모양으로 변형하여 일곱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일곱칠은 양손의 손가락을 모두 7개를 펴서 7이라는 수를 나타낸 글자로 10의 내리근 획을 3번 구부려 열에서 셋을 뺀 수가 7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7성이 있고, 차례수로 써서 이 7째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7석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일곱칠, 일곱째 칠입니다. 다음은 8팔입니다. 도움이 그리면은 왼손과 오른손의 손가락을 각각 넷을 펴서 수요 8을 나타내었습니다. 8팔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왼손의 네 손가락과 그리고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고든 선분으로 그리고 해서의 고유한 모양으로 변형하여 8팔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8팔은 왼손과 오른손의 손가락을 각각 4씩 펼친 모양을 나타내어 그 손가락의 수요가 모두 8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8도가 있고 차례수로 써서 이 8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8월이 있고 사물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라 3 나눈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의 뜻으로 쓰입니다. 운과 음은 8팔, 8째 팔, 나눌 팔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7칠은 10에 내리근 획을 3번 구부려 소전의 글자가 되었는데 해서에서는 고든 선분으로 그리고 그 획을 해서의 고유한 모양으로 변형하고 또 간단하게 줄여서 7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팔입니다. 8팔은 왼손의 4손가락과 그리고 오른손의 4손가락을 비어서 양쪽으로 펼친 모양을 나타내어서 그 손가락의 수요가 모두 8이라는 뜻에서 8팔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쓸 때는 이 삐침획과 파임획이 서로 닿지 않게 결합하여 8팔입니다. 다음은 9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손가락을 모두 9개를 펴서 수요 9을 나타내었습니다. 9구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10의 가로획을 한 번 구부려 열에서 하나를 뺀 수가 9이라는 뜻을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해서의 고유한 모양으로 변형하여 9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9구는 양손의 손가락을 모두 9개를 펴서 9이라는 수를 나타낸 글자로 10의 가로획을 한 번 구부려 열에서 하나를 뺀 수가 1, 9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9년이 있고 차례수로 써서 이 9제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9중이 있고 9은 열에 가까운 3 많은 수라는 뜻이며 보기로 941생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9구, 9제구, 많은 수 구입니다. 다음은 10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왼손과 오른손의 손가락을 모두 펴서 수직으로 엇건 모양을 나타내어서 그 손가락의 수요가 열이라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대전과 소전에서는 모두 이 왼손과 오른손의 손을 수직으로 엇건 것을 상행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도 이 대전과 소전의 글자가 해서의 고유한 모양으로 변형하여 10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10은 왼손을 가로로 펴고 오른손을 세로로 펴서 엇건 모양을 나타내어 두 손의 손가락 수요가 모두 1, 열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10일이 있고 차례수로 써서 이 열제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10월이 있고 열씩 묶어서 세마는 열은 3 모두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10분이 있고 왼손과 오른손이 4 엇걸린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의 뜻으로 쓰입니다. 운과 음은 열 10, 열제 10, 모두 10, 엇걸릴 10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9구는 열에서 하나를 뺀 수가 9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10의 가로획을 한 번 구부려 9이라는 수를 나타내었고 훈과 음은 9구입니다. 10은 왼손과 오른손을 수직으로 엇걸어서 손가락을 편 그 손가락의 수요가 모두 열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10이 되었습니다. 훈민한자 원리로 배우는 중학교 한자 자습서 상권과 하권의 단위 수업의 과정입니다. 훈민한자 강의 기초학습편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나 매우 중요한 과정이므로 다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학교나 학원에서 수업을 시작하면 전날 배운 10글자의 기록용 형성평가를 하는데 5분이면 땡 하고 끝납니다. 짝과 바꾸어 채점을 하고 성적표에 기록을 하는데 5분이면 땡 하고 끝나고 성적이 90점 이하이면 따로 재시험을 보아서 피드백하여 나아가고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나 훈민한자의 저자 한돌자 김정호의 인터넷 강의로 자원 해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성 들여 한자 쓰기를 합니다. 이어서 그날 배운 10글자의 수업 중 형성평가 풀이를 5분 안에 땡 하고 끝내고 가정학습으로 자원 해설을 읽고 수업 중 형성평가의 정답을 확인하며 과제용 형성평가를 풀이하는데 5분 내지 10분이면 끝나고 또 약 5분 동안 피드백 한자 은행에 공부를 하면
그날 배운 훈민 한자의 완전학습 과정을 잘 실천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자 쓰기 공부를 합니다. 먼저 소전의 글자 위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훈과음을 읽으며 자원을 생각하면서 써 내려갑니다. 나타날 현, 살펴볼 시, 고들직, 심을식, 은덕덕 이렇게 쭉 밑에까지 써 내려갔으면 이번에는 해서 쓰기입니다. 해서를 쓸 때는 두 글자씩 훈과음을 작은 소리로 읽으면서 필순에 맞게 내려가면서 정성 들여 한자 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타날 현, 살펴볼 시, 고들직, 심을식, 은덕덕 저 아래까지 다 내려가 썼으면 이번엔 다시 검정색으로 펜의 색깔을 바꾸어서 나타날 현, 살펴볼 시, 고들직, 심을식, 은덕덕 이렇게 저 밑에까지 써 내려가서 정성 들였으면 여러분들은 한자 쓰기를 매우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글자를 10번이나 가로로 쭉 먼 산 보면서 써 나가고 소리내어 읽지 않으면 형성평가 문제 풀이할 때에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형성평가 문제 풀이입니다. 1번은 같은 글자나 훈과음을 찾아 줄을 긋는 공부입니다. 해서와 소전을 줄긋기 하고 소전과 훈과음을 줄긋기 하고 훈과음과 해서를 줄긋기 하고 해서와 훈과음을 줄긋기 합니다. 이와 같이 줄긋기 공부를 하면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잘 구별하고 한자를 보고 훈과음을 줄줄 읽을 수 있고 또 훈과음을 들으면 제깍제깍 한자의 모양이 머리에 떠올라 한자를 잘 쓸 수 있도록 반복 연습하는 공부입니다. 2번은 다음 한자의 훈과음을 쓰는 공부입니다. 한자를 보고 한글로 훈과음을 살펴보시라고 쓰고 이 한자를 보고 훈과음을 고들직이라고 써 나가면 됩니다. 이 공부를 할 때에는 여기에 5개의 훈과 음이 있는 곳에서 골라가면서 확인하며 써 나가면 됩니다. 3번은 다음 훈과 음에 맞는 한자를 쓰는 공부입니다. 고들직이라고 훈과음이 있는 곳에 맞는 한자를 쓰고 심을식이라고 훈과음이 있는 곳에 맞는 한자를 쓰고 또 나타날 현이라고 훈과음이 있는 곳에 한자를 써 나가면 됩니다. 이때에는 2번에 있는 이 5개의 한자를 보면서 확인하면서 골라서 제깍제깍 써 나가면 됩니다. 이 공부를 하면은 하나의 한자가 여러 가지 다른 뜻이 있는 훈과 음을 우리들이 머리에 담아서 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자 쓰기에서 10번을 쓰고 이어서 수업 중 형성평가, 과제용 형성평가, 기록용 형성평가와 채점을 하면 한 글자를 실증나지 않게 모두 46번을 반복하는 동안에 저절로 한자를 잘 알게 됩니다. 훈민 한자의 완전학습 과정을 따라 공부하지 않으면 한자를 잘 아는 선생님도 형성평가 문제를 잘 풀이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처음에 이 공부가 잘 안되면 정신을 집중하는 훈민 한자의 완전학습 과정에 따라 선생님과 같이 피드백하여 훈련을 하면 얼마 안 가서 한글을 잘 알면 누구나 공부를 잘 하게 됩니다. 과제용 형성평가 문제 풀이를 끝내면 이어서 피드백 한자 은행의 도금 쓰기 곧 훈과음 읽기 쓰기 공부입니다. 한자 은행에서 그날 배운 10글자와 그 전에 배운 글자를 날마다 한 페이지에 있는 60글자의 훈과음을 줄줄 내려가면서 읽어갑니다. 씻을새, 절사, 기다릴 때, 가질지, 때시, 특별할 특, 무리 등 끝말 안일미, 만미, 손안의 누임에 억제할 제, 지을 제, 근본본 이렇게 저 밑에까지 쭉 내려가면서 줄줄 읽는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읽다가 생각이 잘 안 나면 어떻게 하지요? 걱정 마세요. 그러면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돌려서 여러분이 가진 훈민 한자 교재의 오른편을 보세요. 여기에 훈과 음이 다 있네요. 씻을새, 절사, 기다릴 때, 가질지, 때시, 특별할 특, 무리 등. 아, 여기에 있군요. 그러니까 이곳을 보면서 훈과 음을 읽기 연습을 하여 줄줄 읽을 때까지 반복 연습을 하고
안 보고도 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중학교 한자 자습서 4권의 피드백 한자 은행의 한자 쓰기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세, 절사, 기다릴 때, 가질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한자 쓰기 공부를 하는 것인데, 책이나 공책에 쓰지 말고 오른손에 둘째 손가락을 펴서 공중에 내려가면서 한자를 제깍제깍 외워서 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간단한 글자는 3분 30초에서 4분 안에 60글자를 다 쓸 수가 있고, 한자를 처음 배우는 여러분이 대체로 제깍제깍 생각이 잘 나서 7분 내지 8분 안에 땡 하고 끝내면 공부를 매우 잘한 것입니다. 시계를 놓고 한번 직접 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생각이 잘 안 나면 어떻게 하죠? 물론 이번에도 책을 뒤적일 필요 없이 고개를 살짝 왼편으로 다시 돌리면 그곳에 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깍제깍 한자의 모양이 생각나서 잘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훈민 한자의 단위 시간의 완전학습 과정에 따라 정신을 집중하는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쉽고 재미있고 이렇게 신나게 한자를 잘 배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이 공부는 한글을 알면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공부이고 실제로 많은 실험을 거친 교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피드백하여 훈민한자의 완전학습 과정에 따라 훈련을 해 나가면 얼마 안 가서 공부가 잘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훈민한자의 완전학습 과정 완성 땡 하고 끝내면 됩니다. 그리고 60글자의 훈과 읽기와 한자 쓰기 공부가 잘 되면 공책이나 정답지에 번호를 매긴 곳에 정답을 적고, 물론 이때에는 교재를 안 보고 써야지요. 짝과 바꾸어 채점을 하고 부모님께 자랑을 하고 선생님께 잘 할 수 있다고 진도를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60글자를 줄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